스탠리 밀그램,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한 실험이 작은 세상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있을 때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여기 두 군데입니다. 여기 캔사스주의 위치타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도시, 소읍이죠. 이 편지를 보스턴에 있는 증권 거래인, 예를 들면 톰이라고 하는 증권 거래인에게 붙여주세요. 그런데 이 증권 거래인의 주소는 아무도 몰라. 왜? 좋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증권 거래인을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를 골라서 그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또 그것도 잘 해요. 우리 같으면 이거 쓸 때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데 하는데 미국 사람들 되게 또 순진해.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중에 증권 거래와 관계되는 사람의 그 편지를 보내. 그러면 똑같은 편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스턴에 도착을 했는데 몇 단계를 거쳐왔는가 봤더니 평균 5.5단계를 거쳐서 편지가 전부 도달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5.5단계, 다시 말하면 6사람만 거치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뭘 만들어놨는데 요걸 떡 만들어놨어. 어디서 많이 본 인물 같죠?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의 김정일하고 영국의 샬롯테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파페라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샬롯테 처치는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알고 마이클 조던 농구를 또 좋아해가지고 둘이 친해.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딱 6단계를 거치면 샬롯테 처치하고 김정일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세상 네트워크입니다.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이걸 과연 그러는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300억 명의 이 MSN을 조사했더니 6.6단계 만에 전 지구가 다 연결돼. 전 지구가 다 연결. 그러니까 약 97%가 연결돼 버려. 그러니까 시스모스라고 하는 여기서도 계산해 보니까 6단계를 거치면 97%죠. 98%가 연결돼 버려요. 이제 학자들은, 자연과학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봤더니 전부 작은 세상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조직이. 다시 말하면 뇌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모든 가닥이 이렇게 다 연결된 게 아니고 어떤 엉뚱한 놈이 다른 데로 연결돼 있어. 이렇게 되면 전 신경체가 다 움직여. 스몰월드 네트워크예요. 우리 세포 60조 개가 된다고 그러죠. 뇌세포하고 발세포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서로 간접적으로 연결해서 연결돼 버려. 이게 스몰월드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맥이 없다가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다 할 필요가 없어. 누구만 알면 돼? 한 사람만 알면 돼. 이걸 국내 모 방송에서 이걸 실험을 하더라고. 이렇게 시내 걸어가는데 혹시 그 테런트 누구의 전화번호를 아세요? 그 사람이 알 턱이 없잖아.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만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알아내 보실래요? 이게 작은 세상 네트워크야. 그러니까 또 누구 친구한테 전화하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누구한테 전화하는데 거의 대부분 7단계에서 다 알아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개그맨의 전화번호를 7단계 이내에서 알아내버려요. 이게 작은 세상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맥이 없다. 그건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다 통해요. 자, 아는 사람 수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가느냐 봅시다. 자기가 50명만 알아도요, 두 달이 거치면 2,500명이야. 각각이 50명씩 아니까 2,500명이에요. 세 다리만 거치면 12만 5천, 네 다리 거치면 625만. 5다리 거칠 것도 없어.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 관계도 없을 것 같은데
연결이 된다고요, 그렇게. 그러면 10명만 한다, 10명. 그 경우에도 3달이 거치면 1000명, 4달이 거치면 10,000명이에요. 파트너 한 10,000명 되면 괜찮겠죠. 그 정도만 되면 돼요. 한 달이 더 거치면 이제 어떻게 돼? 10만 명이 돼버려요. 조 지라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50법칙, 이 사람은 중학교 졸업자입니다. 고등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체육 선생님을 뒤지게 뚫어 패고 퇴학당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30, 40여 가지 직업을 전전했어요. 그리고 맨날 감방에 들락달락. 그런데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됐어요. 역대 대통령이 다 만났어요. 왜? 세일즈맨으로 세계 최고의 성공을 한 거예요. 자동차 판매원이었어요. 자동차 세일즈맨인데 기네스북에 연 12년, 연속해서 12년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신 있게 그렇게 명함을 돌린 것은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윈윈, 나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나한테 자동차를 산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날마다 자동차를 사러 오는데 자기가 소개한 사람은 몇 사람 없고 자기 고객이 소개해가지고 다 오는 거야. 자동차 사람 그 사람한테 가봐, 그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뭘 발견했냐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친구 부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서 장의사가 이렇게 이제 카드를 나눠줘요. 그러면 거기에 이분이 어떤 분이었고 양력은 어떻고 쑥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 미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찬송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의문이 든 거예요. 저 장의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올 줄 알아서 카드를 몇 개를 만들까? 그게 인스피레이션이에요. 덤덤하니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앉아있다 오면은 저거 지라들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장의사가 카드를 나눠주는데 너무 적게 만들면 부족해서 조문객에게 못 주고 너무 많이 만들면 낭비가 되고. 근데 도대체 몇 개를 만들까 물었어요. 그 장의사님,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올 줄 알아서 몇 개를 만듭니까? 그리고 장의사 250명. 그 어떻게 하세요? 세보세요. 평균 250명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친구 결혼식이 있어 결혼식장에 갔어. 피로연을 하는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 거기서도 의심이 번쩍 들었어. 저 주방장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올 줄 알아서 음식을 얼마나 준비할까? 적게 준비하면 낭패고 많이 준비하면 버려야 되고. 그렇죠? 주방장한테 그 몇 사람이나 올 줄 알고 음식을 어떻게 주문하세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250명.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거 세어보세요. 평균 250이랍니다. 그래서 큰 진리를 발견합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통과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올 정도라면 매우 친분이지 않으면 안 와요. 그러면 적어도 한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이 평균 250명이로구나.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250법칙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은 내가 1대1로 대하지만은 이분 뒤에 25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나는 모든 고객을 250명 대하듯이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 쉽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노동자 차림. 근데 인간이 서로 감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노동자 차림으로 오면은 좀 소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하는데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뒤에 250명이 있다. 자, 이게 바로 250법칙과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진정성 마케팅. 다시 말하면 저 지다라처럼 진정성이 없으면 나쁜 소문이 퍼져나간다. 진정성. 내가 저놈을 이용해서 돈 벌어야지. 그러면 그 마음을 들키고 말아요. 윈윈 하는 마음, 진정성입니다. 자, 일반 수학은 100-1은 99입니다. 비즈니스 수학은 0이 되는 수가 있어요. 회사에 누군가 한 사람이 불친절하게 하면 그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다 물건이 좋았는데 하나가 불량품이면 그 전체 물건에 대해서 불신이 생긴다. 그러니까
250명이 다 내가 불친절한 게 아닌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은 그것이 250으로 퍼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다 쓰레기를 하나 버렸어. 이걸 안 치우면 얘가 쓰레기통이 돼버려.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범죄 이론이 있습니다. 범죄 이론. 이것을 맞냐 틀리냐 논란이 있었는데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이 뉴욕시에 적용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다시 말하면 뉴욕시가 아주 살인, 강간, 강도, 폭력이 막 횡행하니까 이걸 어떻게 막느냐. 역대 시장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막아자. 근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 나온 거예요. 길거리에 낙서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면 강도도 막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작은 범죄, 작은 실수를 용납하면 큰 범죄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범죄의 전쟁을 선포하는데 뉴욕 시민들이 실망했어. 범죄의 전쟁이니까 살인, 강도, 강간 요걸 막을 줄 알았는데 길거리에 낙서하는 놈은 벌금 얼마, 빨간불일 때 걷는 놈은 구류일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뉴욕 시민들이 막 저 친구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런데 그렇게 1년을 하니까 뉴욕시의 중범죄율이 절반으로 떨어져 버려. 작은 범죄를 막아버리니까 큰 범죄를 안 해. 요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실수라고 자기가 저지르면 자기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태도. 애티튜드는 정신 상태입니다. 마음 태도. 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목표. 이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목표. 내가 언제까지 어떤 사람이 되겠다. 되겠다. 이거 자기가 결심한다고 해서 세금 내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2018년 5월 30일까지 월천댁이 되겠다. 되겠다. 여기서 되겠다지 되고 싶다가 아니에요. 되겠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놓지 말고 계속 자기에게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월천댁이 된다. 이게 오토 서제션, 자기 암시라는 거예요. 자기 암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자, 부부카. 세계적인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이게 세계 신기록을 35번 경신했으니까. 얼마 전에 6m 14 이게 세계 기록인데 요것을 뛰어넘었다는 프랑스 선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별로 유명하지 않아. 왜? 자기하고 싸움이 아니거든. 이 사람은 자기하고 싸움에서 이긴 사람. 세계 신기록을 35번 경신한다는 게 이게요. 자기하고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명했냐면 부부카 말, 그리고 코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높이를 뛰려고 보니까 부부카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또 보니까 도저히 못 넘겠더래요. 사람이 저것을 어떻게 넘어? 그래서 뛰다가 멈췄어요. 코치가 왜 안 뛰어? 그랬더니 코치님, 저 높이는 인간이 못 뛰어넘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화를 퍼럭 낸 거예요. 이 자식아. 눈을 감고 마음으로 뛰어넘어봐. 마음으로 뛰어넘으면 네 몸이 거기 따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눈을 감고 그 높이를 뛰어넘는 걸 상상하고 뛰었더니 몸이 거기 따라가더라.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기자가 물어서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매번 시합에 임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발을 뛰어넘습니다. 코치가 부부카 눈을 감고 먼저 마음속으로 발을 뛰어넘어. 꼭 기억해. 먼저 내 마음이 발을 뛰어넘어야 해. 그래야만 내 몸도 저절로 마음을 따라 발을 뛰어넘는 거야. 이걸 그대로 했더니 몸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5월 31일 월천 딱 하고 눈을 감고 상상하고 자기한테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다.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나는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그러면 이뻐진대요. 실제로. 그들이 이뻐진대요. 이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이론이에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앤드류 카네기도 그렇고 나폴레옹 힐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자, 유명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심리학자죠.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개인 의식은 요것밖에 안 돼요. 의식은 여기서 나는 월천댁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무의식, 밑에는 집단 무의식이에요. 집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 무의식 있는데 요 무의식은요 전부 부정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로 차 있어요. 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월천댁이 되어야지. 그런데 이 배꼽 밑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응? 국민학교 학과에 못 나온 것이 어떻게? 네가 어떻게? 너는 전업주부였잖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태풍이니 무슨 폭우니 살인이니 그다음에 호식이 이런 불행을 계속 당해오다 보니까 그 불행을 다시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방어 기제가 무의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게 올라오니까 요걸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앤드류 카네기. 이 사람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하도 가난해가지고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런데 미국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 부자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된 방법이 이 6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당신이 바라는 돈의 금액을 정하라. 그 다음은 이거 뭐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 무엇을 해서 볼래? 무엇을 해서? 머리방을 할 것인지 목욕탕을 할 것인지 그러나 뭘 하든지 그걸 할 때에 인스피레이션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식당을 해서. 식당 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식당도 예약을 안 하면 못 가는 식당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애터미 사업을 한다. 뭘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소망 달성 기일을 정하라. 이게 바로 아까 8월 15일, 2018년 5월 31일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행동 계획을 세우고 즉각 행동에 돌아간다. 이때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행동 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단 행동에 옮겨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들들 보면 제 기억도 여름방학 되면은 시간표 짜다가 한 달 다 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하고 근데 그 시간에 일어난 적이 없어. 그 계획 짜지 말고 행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요. 몇 월 며칠부터 무엇이 어떻게 하는데 안 해. 근데 그러니까 4가지밖에 없어요. 위에 4가지를 종이에 적어라.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요? 자기 암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침대 머리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중얼중얼 해라. 그런데 카네기의 책을 왜 아침 저녁으로 하라 그랬느냐?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정신이 몽롱할 때면 잘 들어간답니다. 제정신이 아닐 때. 저녁에 졸릴 때 제정신이 아닐 때 하면 잘 들어간답니다. 근데 요즘 성공학자들은 그렇게 안 해놨어요. 또 요즘 성공학자들은 동선 앞에 다 붙여라 그래놨어요. 거울 앞에, 냉장고 앞에, 자동차 안에 있는 데 붙여놓고 중얼중얼 오면 된다 그래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능력 1% 이게 영감입니다. 영감이에요.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이게 1%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 아니에요. 요건 태도인데요. 이거 99%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1%의 자기 주도성이 없으면 99% 노력이 헛것이 된다. 헛것이. 계속 샘을 팠는데 하필이면 제수대가리 없이 물이 안 나온 곳을 판 거예요. 한 20m 파내려갔는데 거기서 돌이 나와. 파이가 나와. 그런 경우 어때요? 운이 없는 거예요. 영감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A라는 방법으로 통닭집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자기는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둘 다 망해요. 자, 모두 3년 후에 월천댁 이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